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전문가 최상태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인생검진이라는 주제로 행복방 정식으로 본 노후 설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목표를 이루면 행복이 오래 갈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완주하거나 유명 맛집에 가보거나 새 차를 사거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요. 그 순간의 기쁨은 정말 강렬한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순간적인 긍정 감정이 아무리 많아도 지속적인 행복을 높이지는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쾌락의 쳇바퀴 위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취를 이루더라도 금세 익숙해지고 뇌는 그 자극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목표를 찾으며 계속 달리게 됩니다. 열심히 뛰고 있지만 행복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노후 설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되는 개념이 바로 심리학이 제시하는 행복방 정식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B입니다. 이 개념은 최근 심리학이 제시하는데요. S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행복 기준점 약 50%, C는 재산, 직업, 거주지 같은 생활 조건 약 10%, B는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발적 활동 약 40%. 먼저 S는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행복의 절반이나 차지할 만큼 비중은 크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설계의 핵심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C, 즉 생활 조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생활 수준이 처음에는 만족감을 주지만 쾌락의 쳇바퀴 효과 때문에 곧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 조건만으로는 지속적인 행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V, 즉 자발적 활동은 행복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이 영역은 장기적으로 행복을 높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갖거나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깊은 만족을 만들어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영역이 바로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은퇴 이후의 선택 기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받아 별장을 사거나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호화로운 여행을 떠나는 일들은 분명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C에 속하는 소비이며 기대만큼 오래가는 행복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어떤 활동에 몰입하는지, 어떤 관계를 이어가는지가 행복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행복을 높이고 싶은 시니어 세대가 집중해야 할 핵심은 자발적 활동, 즉 B입니다. 이 자발적 활동은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강점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둘째, 아주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 셋째, 성장과 배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노후 설계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노후가 됐다고 해서 인생의 모래시계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오래 머무르면 또 다른 쳇바퀴가 되기도 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행복방 정식이 말해주는 것처럼 노후의 행복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행복의 주체다라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노후의 행복 곡선을 다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